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ICML 2024년 포스터 발표 그 논문인 하드 태스크 퍼스트, 멀티태스크 리인포스먼트 러닝 트루 태스크 스케줄링이라는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제 그 멀티태스크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하나의 정책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태스크를 처리하는 이제 방법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멀티태스크 강화 학습의 어려운 점은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 심플리시티 바이어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트랜스퍼는 이제 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미 학습된 모델이 다른 모델에 적용됐듯이 학습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심플리시티 바이어스는 이제 어려운 태스크랑 이렇게 쉬운 태스크가 있을 때 쉬운 태스크에 모델이 편향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플리시티 바이어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모델이 단순한 작업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인데요. 그래가지고 쉬운 현상에 집중함에 따라서 복잡한 작업의 학습이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수식은 멀티태스크 에이전트의 일반적인 목적 함수인데 보시면은 이게 그 전체 태스크에 대한 거를 이제 나눠서 이제 평균 기대 보상을 이제 계산하도록 이제 목적 함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각 태스크에 이제 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논문에서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중간에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심플리시티 바이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쉬운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집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쉬운 거의 판단 기준이 그러면 리워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은 같고 이제 태스크만 이제 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워드가 이제 적으면은 네. 어려운 태스크다 이렇게 하는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이제 저 메타발즈 같은 저런 거 보면은 네, 그 환경별로 난이도보다는 이제 그 리워드 스케일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난이도는 심지어 난이도 쉬운 게 뭐 리워드가 뭐 몇천 되고 난이도 어려운 게 리워드 천 되고 이런 게 있어갖고 저게 심플리시티 바이어스라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태스크에 모델이 편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리워드 스케일이 큰 태스크에 모델이 편향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리워드 스케일이 리워드의 범위가 큰 태스크에 편향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이제 여기 뒤에 논문에서 그 응. 요 작업의 컴플렉시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아, 네.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그 모든 작업을 이제 동일한 그 기준으로 이제 어, 기대 보상 이제 계산해서 목적 함수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나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메타월드 그 예로 들어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태스크인지 리치와 이제 어려운 태스크라고 얘기하는 이제 푸시를 이제 페어로 학습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상이 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터 이제 빠르게 높게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푸시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보상이 없는 형태로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그라디언트를 이제 그 크기를 이제 크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 쉬운 태스크인 그 리치의 경우에 이제 그라디언트 크기가 이제 계속 높게 계산되는 반면에 이제 푸시 태스크의 경우에는
거의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 테스트끼리 페어로 붙여놓을 경우에는 푸시 테스트도 이제 학습이 부분적으로 이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하드 태스크 퍼스트, 그러니까 어려운 그 태스크부터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를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안 방법론에서는 이제 SMT,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드 멀티태스크 트레이닝 포 멀티태스크 리인포스먼트라는 건데, 크게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컴플렉시티 베이스 스케줄링.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작업 난이도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그 파라미터를 이제 초기화하는 거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되게 어려운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버짓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학습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구성 요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본으로는 이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 베이스드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의 복잡도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작업 복잡도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업 복잡도를 계산하는 이 공식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거 아니고 여기서 제안한 이제 매트릭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각 작업의 복잡도를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제가 못하는데, 그래서 현재 그 학습된 그 정책의 그 트라젝토리와 이제 5는 1이다. 여기 이제 최적 경로거든요. 최적 경로 간에 이제 KL 그 다이어버전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정책의 어떤 트래젝토리가 이제 최적 그 경로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하면은 작업의 복잡도가 이제 낮은 것이고, 그 현재 그 계산된 정책이랑 최적 그 경로랑 차이가 크면은 작업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유도를, 근데 이제 어떤 트래젝토리가 최적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요 논문에서 지금 요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익스플로이테이션적인 부분이랑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부분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여러 개의 테스트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 풀에 속한 이제 테스트는 실제로 이제 그 학습이 되는 그 태스크들이고요. 그 풀에 속하지 못한 태스크들은 이제 메인 풀에 속해 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그 시간 동안 이제 해결이 안 된 그 태스크들은 이제 언솔버블 풀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시간 내 해결이 완료된 태스크들은 이제 솔버드 풀로 옮겨지면서 이제 학습을 그만하게 되는, 이렇게 네 개의 풀이 제한 방법론이 존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셋 메커니즘을 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왜 쓰냐면 학습 시작할 때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작업 복잡도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랜덤하게 그 태스크를 가져와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쉬운 태스크가 이제 학습 트레이닝 프로에 들어가게 되면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 학습된 파라미터를 리셋시키는 메커니즘을 도입해가지고 초반에 그 트레이닝 툴에 그 쉬운 태스크가 들어간 경우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보자 이제 리셋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셋을 이제 리플레이 버퍼는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정적 파라미터랑 큐밸류 파라미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직 베이스드 트레이닝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많이 들여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에만 그 모든 그 자원을 투입하느라 그 평균적인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토탈 버짓을 토탈 버짓이라는 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타임 스텝 동안 이제 학습을 할지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놓고 각 태스크별로 그 이제 얼만큼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둬가지고 이 시간 내에 일정 이상 그 뭐 성능이 안 나오면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제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이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지 1에서 이제 할당된 시간 동안에 다 학습을 이제 버짓을 다 소모했다고 계산하면은 그 평균 리워드가 뭐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스몰 n보다 작으면은 이건 해당 그 버짓 동안 그 해결이 안 된 태스크라고 간주해가지고 이제 언설버블 풀로 이동한다. 다른 태스크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라지 n보다 이제 평균 보상이 이제 큰 경우에는 이제 해결했다고 간주하고 솔브 풀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해당 태스크는 학습을 하지 않는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해결 못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금 논문의 이제 방법론은 전체 구조인데 먼저 보시면은 스테이지 1, 2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각 작업의 그 복잡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랜덤하게 이제 태스크 2번이랑 이제 n-1을 샘플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에피소드 3번에서 태스크 n-1이 라지 n보다 평균 리워드가 높아가지고 태스크 n-1은 이제 그 솔브드 풀로 빠지고 또 랜덤으로 태스크 4번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페어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리셋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리셋이 이루어질 때 현재까지 이제 학습된 그 정책을 기반으로 지금 태스크의 이제 복잡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복잡도가 지금 태스크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스몰 n보다 작아가지고 언솔버블 태스크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언솔버블 태스크 풀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이제 지금 스테이지 1번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이 이제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태스크별로 그 컴플렉시티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리셋 단계에서도 태스크 2번이 빠지고 태스크 1번이 이제 랜덤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각 태스크별로 그 복잡도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이제 리셋 피리어드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 태스크,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이제 태스크들이 그 랜덤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그 태스크 컴플렉시티가 높은 태스크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학습이 되도록 이제 스케줄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그 스테이지 1번에서 쓸 수 있는 버짓이 다 소모가 되면은 스테이지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때 그 언설버블 풀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해결이 되지 않는 태스크들이 추가적으로 쭉 학습이 되고 이제 끝나는 형태로 전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비교 이제 방법론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알려진 이제 그 푸시나 패그 인서트 사이드 이 태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그러니까 어려운 태스크부터 이제 먼저 학습을 하도록 이제 그 아키텍처가 짜져 있기 때문에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이제 50개 태스크를 이제 벤치마크한 결과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이제 20개 태스크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비교 베이스라인 그 알고리즘 대비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SMP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짓 메커니즘에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제 어려운 태스크가 이제 그 스테이지 1에서 다 학습이 못 돼가지고 언솔버블 풀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지 2번에서 이제 나머지 버짓을 사용하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케줄드 멀티태스크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제안해서 이제 MTRL의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컴플렉시티 베이스드 스케줄링, 리셋 메커니즘, 버짓 베이스드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심플리시티 바이어스 문제를 이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월드 환경에서만 이제 진행한 점이랑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멀티태스크 트레이닝 할 때 그 리셋 메커니즘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리셋 메커니즘이 혹시 그 리플레이 버퍼는 유지하는 거고, 궁금한 게 뭔가 그러면 멀티태스크 러닝이, 어, 지금 어려운 거부터, 지금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쉬운 거를 익혀야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였던 것 같은데, 그럼 네, 중간에 리셋을 하게 되면 네. 배웠던 걸 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리셋이 초기화라고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리셋 이 논문을 읽어보진 않은데요. 이게 그 폴리시랑 이제 큐밸류 파라미터를 초기화해도 이제 처음에는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 논문에서는 어려운 태스크부터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어려운지 모르니까 쉬운 태스크가 들어가 버리면은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어찌됐건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저 논문이 아마 더 프라이머리 바이어스라는 그 논문일 텐데, 맞나요? 저게 그, 저희 일반적인 강학습에서 데이터가 쭉쭉쭉 쌓이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초기에 쌓였던 데이터는 반복 학습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초기 데이터의 편향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데이터는 쌓아놓지만 싹 그 네트워크가 이제 가중해가지고 학습이 된 게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초기화해서 다시 재학습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대신 이제 원래 싹에서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레이시오를 1로 했다면 종원이 형 말했던 것처럼 다시 빨리 복구시키기 위해서 싹이랑 다르게 한 30번 이렇게 재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음,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학습 시작 시에는 아마 태스크가 트레이닝 풀을 랜덤으로 들어가지고 잘못 선정되잖아요. 네, 네. 아마 그때로 인해서 그러면 얘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는 쉬운 태스크를 뽑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태스크인데 얘가 얘가 사실은 어려운 태스크 아니 네, 반대로 쉬운 태스크인데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계속 생기니까 그거를 한 번씩 뇌를 씻어주려고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초반에 이렇게 빨리 리턴 올라가고 이제 그라디언트가 크게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음. 초반에 이게 쉬운 태스크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제 업데이트가 빈도가 뭐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지금 완벽하게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초기화를 해줘야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없으신 것 같으니, 네. 최종원 연구원님, 어, 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